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7도, 대관령은 0도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은데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나 나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전국 최초의 동단위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진 핀셋 방역 지역이었는데 강도 높은 방역에도 지역 내 감염이 병원까지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의혹에 청와대 전직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에 회계 전문 등 검사 5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완화합니다. 연봉 1억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 자격이 생기는데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어제 회장에 오르면서 4대 그룹 모두 40대와 50대 총수가 이끌게 됐습니다. 재계에서 창업주 3, 4세대가 전면에 나서는 세대 교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민미경 캐스터, 오늘 바람이 무척 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기가 쌀쌀하다 못해 춥게까지 느껴집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요,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8도, 대관령 0도, 파주 2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고요. 그 밖에 일부 내륙 곳곳에서는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춥습니다.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춘천 4.1도, 대전 6.2도, 광주 11.1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와 광주 20도까지 올라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안에서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모레는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옵티머스 수사팀에 회계 전문 검사 등 5명이 추가로 파견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에 법무부가 최종 승인한 건데요. 검찰도 전 금감원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들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요청한 수사팀 증원을 대검찰청이 건의해 법무부가 승인한 겁니다. 추가 파견되는 5명의 검사는 회계와 금융범죄, 국정농단 등 각종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검사들입니다. 최재순, 최종혁, 김창섭 검사는 각각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MB 수사를 담당했고 남대주 검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남재현 검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검사입니다. 법무부는 수사 진행 상황과 검경 수사권 개편 준비 등 업무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파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전 금융감독원 국장 출신 윤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윤 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하나은행 등 금융권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김 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한테 2018년에 2천만 원 받은 거 맞으세요? 수사팀 증언과 함께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 뉴스 송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이 있는 부산 만덕동은 처음으로 동 하나를 콕 집어 핀셋 방역을 했던 지역이어서 방역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요양병원이 위치한 부산 만덕동은 지난 한 달여 동안 23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식당과 목욕탕, 초등학교 등 여러 곳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부산시는 지난 2일 만덕동에 대해 특별 방역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국 최초 동단위 방역 강화로 이른바 핀셋 방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공원이 폐쇄되고 음식점에는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등 강화된 방역에도 또다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하자 방역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초 확진자인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의 집도 만덕동이었습니다.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오늘 종료 예정이었던 만덕동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수도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사자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재개 이후 만 12세 미만 어린이용 백신이 품귀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용 백신 물량 중 일부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부족 현상이 해소될진 미지수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 소아과 병원 사이트. 이미 예약된 경우에만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일부 병원들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 독감 백신이 동나 접종이 중단됐습니다. 어린이 독감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이 직접 물량을 확보해 실시한 뒤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보한 물량을 이미 소진해 추가로 백신을 구해야 하지만 제약사들이 무료 접종용 백신을 더 이상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무료 백신 가격은 10,000원 정도인데 비해 유료 백신은 20,000원 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용 백신 물량 중 15%, 35만 명분 정도를 어린이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물량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접종 대상자 800만 명 가운데 40%인 324만 명만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어서 부족한 백신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의 백신 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각종 의혹 끝에 민주당을 나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 검찰이 어제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를 도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전과 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제 시의 마을 경로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 운동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추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회의 종료 후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자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자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춰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자권 전환 속도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반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자권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면서 그러나 그 과정은 한미동맹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속도보다는 조건 만족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또 한반도의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걸로 희망한다며 집단 안보에 기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보협의회를 마치고 진행하기로 했던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 요청으로 돌연 취소됐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국 측이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질문을 피하고 싶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공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사일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발사가 없었던 만큼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화상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미사일 시험인데 북한이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대북 외교가 성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however, last year did exactly 0 International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last year. That held true for the year before that as well.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ICBM 공개 자체만으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 정책과 관련한 세간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보다 더 많이 미사일 시험을 했다며 중국의 위협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각국이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포르투갈은 재난 사태를, 프랑스는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사실상 준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영국 리버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광란의 파티를 즐깁니다. 경찰이 막아보려 하지만 군중들은 경찰차를 둘러싸고 더욱 환호합니다. 이미 2차 확산에 돌입한 영국이 지역별 3단계 제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유럽 각국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일 1,64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최다 1일 확진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확산세가 심각한 포르투갈은 결국 국가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Poder haver ajuntamentos na via pública de mais de 5 pessoas, entendendo-se também que esta é a limitação que se aplica, quer a outros espaços de uso público de natureza comercial. 프랑스도 현지 시간 17일부터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코로나 최고 경계 등급으로 지정된 도시들에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사실상 준봉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WHO는 유럽에서 지난주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집계된 통계 중 최고치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미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큰 불이 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화염이 아파트 단지를 태우고 있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고 물대포로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화재 원인이 뭔지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울산에서도 큰 불이 났던 터라 남일 같지 않은 마음에 더 안타까운데요. 모두가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반대편 인도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만들어낸 호수에 타이어에 사람까지 휩쓸려 버렸습니다. 무너진 집은 곧 물에 떠내려갈 듯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데요. 강을 가로지른 줄을 잡고 사람들이 불어난 강물을 조심스레 건넙니다. 인도 남부 지역을 덮친 폭우로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15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20년 만에 최대 기록이라는 이번 폭우. 더 이상의 희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국제우주정거장을 민간에게도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어제 또 한 대의 유인우주선이 우주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우주기술이 발전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러시아의 유인우주선 소유수호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을 시도합니다. 천천히 조준하고 다가가서 마침내 도킹에 성공합니다. 지난달 25일 지구에서 출발한 소유수호는 지구를 2바퀴 돌아 3시간 3분 만에 도킹했는데요. 그전까진 통상 지구를 4바퀴 돌아 6시간 정도 만에 도킹해왔으니 시간을 절반으로 줄인 셈입니다. 점점 진화하는 우주 탐험 기술. 우주 여행 시대가 또 한 걸음 다가온 것 같네요. 몸이 절로 웅크러드는 날씨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인 곳이 많습니다. 철원 기마에서는 영하 3.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6도, 대관령은 0.2도, 파주는 1.8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게 시작합니다. 그 밖에 일부 내륙 곳곳에서도 5도 아래로 떨어지며 춥습니다.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4도, 청주 7도, 전주 7.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대전과 전주 19도, 대구와 광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까지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제주에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 모레는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서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지금까지 여의도역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